7월 20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공화당 당사에 잠깐 방문할 일이 있어가지고요. 갔다 오면서 매주 12시 방송을 시간이 4시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신발 하나가요. 세상을 지금 바꾸고 또 국민을 지금 깨어나게 하는 게 참 세상이 살다가도 별일 다 있습니다. 아무리 태극기를 들고 국민이 저항하자고 외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우리 국민들이 신발 투척 하나에 그 영감을 얻었는지 거기서 지금 국민 저항 운동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불이 붙고 있어요. 신발을 아시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씨가 국회에 연설회로 왔을 때 마치고 나갈 때 국회의사당 중앙 앞에서 신발을 투척했던 그 사건. 뭐 그분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했지만요. 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됐습니다. 자유인입니다. 자, 신발 자체 어찌 보면 이제 이 아랍권에서는 가장 모욕적인 행위가 바로 신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신발은 가장 밑바닥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던진다는 것은 상대가 소위 밑바닥보다 못하는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2008년도 바그다드에서 이라크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던 조지 부시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이라크 기자가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던졌던 사건 아실 겁니다. 신발 이 자체가 그 당시 이 신발로 인해 아랍권 전체가 신발 던지기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신발 던지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릴 때 뭐 학교 가다가요, 이제 걸어오다가 신발 벗어가지고 누가 멀리 던지나 해가지고 던지기 하다가 나무 집 담벼락 넘어가가지고 그 담벼락 넘어가가지고 신발 주우러 갔다가 걔한테 물렸던 애들도 많을 겁니다. 저도 신발 던지기 잘했어요. 신발 던지기 가다가요, 팍 던지면 멀리 날아가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이제 지금 못하죠. 지금 애들은 학교에서도 운동장에서 놀지도 못하는 이런 나라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뭐 차도 많이 안 다니고 하기 때문에 학교 앞에서 신발 던지기 또 운동장에서 신발 던지기 해가지고 많은 장난도 치고 뭐 그것이 이제 레크레이션 일종인데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문재인 씨를 향해 신발을 던졌습니다. 그는 이제 국민이 느끼는 치욕을 대통령도 느껴봐라. 대단하신 분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또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이 시대에 이제 수백 명이 일제히 저 사진 아래에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 신발을 던졌던 분을 신발 열사라고 또 뭐 여러 가지가 해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왜 못 맞췄냐라는 이런 글들도 달리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국민의 어떤 분노를 그대로 표출했다. 저 신발이 아마 국민들을 지금 깨우고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문재인 정권 마침내 이제 국민들이 소위 저항주의를 발동하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 왜 그러냐면요, 이런 이제 저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이 저항은 이 어떤 누군가 이 선동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국민 스스로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의 저항주의의 국민의 어떤 그 분노를 뭐 태극기 우파 지도자들이 살리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혁명론을 이야기할 때요, 만조기가 있고 간조기가 있습니다. 혁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도자들은 가장 간파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간조기와 만조기를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만조기 형태입니다. 좌파 그람시 혁명이론은요, 이 만조기 때는 이 자체를 진지를 깨리 때 부순다라는 얘기로서 이 만조기 투쟁 혁명을 가열시킨다 했는데요. 지금 이 만조기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부동산 규제, 또 저항운동이라든지 조세 저항운동이라든지 또 뭐 여러 지금 이 세금 폭탄 저항운동이라든지 또 뭐 일자리 저항운동이라든지 이 문재인 정권의 뻥 저항운동이라든지 저항운동이 엄청나게
이게 이제 이것은요, 이 특정 몇 분야에만 저항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국민 전체에 이 저항주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 문재인 정권의 지지 철옹성이죠. 철옹성이 바로 2030-40입니다. 2030-40은 문재인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고 그들은 영원히 문바로서 소위 함께 영원히 가기를 바라던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런 2030의 지지층,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뭐 사실상 10% 이상씩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드디어 만조기가 와 있고 이 만조기에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무너질 하나의 상황까지도 치닫고 있지 않느냐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라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관련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또 어떤 속임수와 또 어떤 뻥으로 또 어떤 사탕물 주입으로서 국민들을 또 다른 방향으로 물꼬를 트게 할지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공화당은 오는 7월 25일 날 국민저항 대투쟁 선포를 기간을 두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이제 7월 25일 날 서울 한국은행 맞은편 신세계 백화점 앞이죠. 그러니까 그 건너편 그 사이에서 이제 7월 25일 날 집회를 하면서 국민저항 이 본부 이제 어떤 그 저항 투쟁을 선포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아마 이 저항 운동에 대한 선포, 이 불이 아마도 지금 한국 이 좌파들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하나의 분수령에 저는 도달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 공화당에서 이 국민저항 대투쟁 기간에 많은 국민들이 와서 신발을 던지든 아니면 뭐 슬리퍼를 던지든 아니면 뭐 신발이나 슬리퍼 똑같죠. 아니면 뭐 촛불을 켜든 태극기를 들든 어쨌든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이 저항 투쟁에 함께 동참해서 문재인 좌파 정권 끌어내기에 앞장선다 그러면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는 또 8월 15일 날 번국민 집회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요, 이 국민 저항 자체의 어떤 그 선포는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은 이번 집회에 사실상 살을 걸다시피 지금 이 집회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입니다. 자, 오늘은 인트로는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들어보시죠. 이번 7월 25일 집회에 왕창 나와야 되죠. 왕창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만 나가던 사람만 나가면 됩니까? 저는 이런 국민저항 운동을 하는 이 단체 세력들과 우리 공화당이 어떤 측면에 있어서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서로 이 공유를 하고 이 투쟁의 깃발을 든다 그러면요, 대한민국 확 바뀝니다. 전 바뀐다고 자신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번에 이제 국민저항이 일어나는 것은요, 단순하게 누군가가 선동해서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끌어냅시다 라고 선동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이 결과는 뭐냐면 이 어떤 국민저항이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든 것은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권의 각종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지금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나오기 전에, 이 방송하기 전에 이제 30분 전에 문재인 내려놔. 이게 이제 이 실검에 그 2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1위를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검색할 때는 2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는 6.17 부동산의 대책 반발해가지고 카페를 중심으로 항의성 실검을 만들어 올리는 실검 운동이 지금, 이 실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검이라는 것은 핫 이슈입니다. 핫 이슈에 대한 이 어떤 그 국민적 관심이 이제 집중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지난주부터 조세 저항 국민 운동이 일어나면서 연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키워드가 상위권을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3차 소급 반대라든지 또 중도 잔금 소급 반대라든지 못 살겠다 세금 폭탄 3040 문재인에 속았다. 이것도 이제 실검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총선 소급 민주당 아웃. 또 이제 지금 현재는 문재인 내려와가 이 실검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화당 이번 주를 실검 국민저항투쟁 기간으로 선포했는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문제는 이 철옹성 같은 2030 여성들이 20대 여성들의 일주일 새에 15% 하락을 했고 뭐 그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30대 여성들도 7% 하락을 했습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저는 제가 만나서 얘기 드려보지 않는데 외부 사람은 들었는데 어떤 한 여성이 있습니다. 40대 여성인데요. 그 여성은 완전히 문파입니다. 자기 카톡 프로필에도 문재인이 올리고 했는데 다 내려놨다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요. 이제 문재인이 등을 돌렸다고. 문재인이 실망했다고.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3040들이 문재인에 속았다라는 말들이 그분을 통해 아주 실감합니다. 이 자체가 뭐냐면 부동산 정책 실패와 또 박원순 또 전 서울시장의 사망, 성추행 사건 등이 겹치면서 2030을 중심으로 한 이 급속한 민심 위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 정부가 지금 선심성 현금 지원책을 또 쓰고 또 뒤에서는 또 각종 이 정세, 세례를 퍼부으면서 그런 어떤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돈을 주면서 또 세금을 퍼붓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또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 인상 카드를 계속해서 꺼내들면서요. 정세 논란에 더 불을 붙이고 있는 와중인데요. 저는 문재인 정권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해요. 왜? 저렇게 해야만 잘한다 해줘야 돼요. 문재인 정권 쪽에 있는 관계자들한테는 이야 정말 대단한 천재적인 정책을 지금 입안하고 있구나라고 잘한다 해줘야 되고요. 2030 사공 애들한테는요. 빙신들. 너가 한 게 뭐 있냐고. 너가 나 자초한 거 아니냐고. 이 빙신들. 핀잔을 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더 끓게 합니다. 잘한다 하면요. 그 애들요. 또 겉에는요. 이렇게 할 겁니다. 이율배반적 행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국민들은 이 성냥불을 누가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작은 성냥불 불씨가 큰 불씨를 일으키게 하듯이 결국은 이런 하나의 작은 불씨들이 커지면서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는 지금 문재인 내려와가 실검했던 자체가 이거는요. 대단한 지금 충격적인 일입니다. 촛불로 흥한 정권이 촛불로 망할 수 있다. 자칫 저 세력들이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뭐 제가 각종 이런 SNS를 보니까요. 촛불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상당수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론 우파 쪽에 있어서는 촛불을 드는 것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도 보이고 근데 촛불이 무슨 죄입니까? 촛불을 들었던 놈들이 죄죠. 그렇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우파가 누군가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서가지고 하나의 불을 붙이면요. 오히려 촛불로 흥한 자가 촛불로 망할 수 있다. 촛불혁명. 좌파가 일으킨 촛불혁명, 우파가 촛불혁명을 못 일으키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물론 뭐 그것이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이 인터넷에 온라인상에서 그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이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국민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 무조건 알러지 반응을 보기보다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제 말은 어디까지나 역설입니다. 역설은요,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한다라는 하나의 그는 그 뭐랄까요, 딱 타깃을 청을 둔 하나의 공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동산 민심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동산 정책 청원글 지금 뭐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초에 다주택장 및 투기 세력들을 겨냥한 대책인데 이 결국은 뭡니까? 애꿎은 서민가 실수요자들 잡았다는 겁니다. 제가 집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세금 폭탄하면요, 집값 올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은 끄떡 없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이 애꿎은 서민자들만 지금, 그 서민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소위 말하자면 문재인 지지자들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지지해가지고 3020 세력들 뭐 헬조선 탈피하고 내가 내 집도 마련하고 그리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리고 내 애들 교육도 좀 편안하게 잘 시키기를 바랬는데 이것이 전부 다 뻥으로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문재인 정권의 가면무도, 가면을 쓴 무도에 있어서 이들의 뻥들을요, 거짓을, 이들의 기만을 국민들이 이제는 깨우쳤다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고마운 게 뭐냐면요, 이 깨우침에 앞장섰던 세력들이 바로 좌파들 스스로입니다. 좌파들 스스로 문재인 좌파 정권의 어떤 자충우돌 정책들, 또 그 속에 있어서 포퓰리즘 정책들, 또 그 속에 있어서 이 대한민국 체제를 말아먹으려는 정책들, 이런 정책들이 결국 국민 저항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한국 국민들의 특성은 뭐냐면요, 내가 상대를 내 손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재산, 내가 가진 하나의 자산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보면요, 국민들은 들고 일어납니다. 특히 손해 이전에 내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 집을 만들지 못하고, 내가 돈을 있어가 은행 대출도 갚지 못하고, 이 국가가 지금 통제하겠다, 이런 개념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요, 지금 그들을 믿었던 3040들, 2030들은요, 완전히 쪽박 차는 겁니다. 쪽박 차는 거예요. 저도 지금 애들을 키우고 있지만, 야, 애들 어떻게 지금 서울에서 전세금들 만들어주고, 결혼을 시키고,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요, 저보다 더 먼저 빨리 애들을 결혼시켰던 그 세대 선배들을 보면 부러워요. 야, 부럽다, 부러워. 정말 부럽다. 나는 언제 다 키우나, 다 정리하나, 이런 생각들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빠지다 보면 국민들이 우울증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빠져요.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 취득세 12%가 정상입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 서울 집값과 여건의 혼선을 두고 불만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상승을 바라보는 무주택 국민들, 그러면서도 여당 참모들, 또 관료들은 모두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다 전부 다 다세대, 이 다주택을 보유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국민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대지 국민들 멀었습니다. 멀었어요. 멀었기 때문에 더 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들은 지금 정책을 백을 할 수 없습니다. 백을 하면 여기도 걸리고 백 안 하면 여기도 걸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의 지금 이런 자충우돌이 결국 국민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다. 그럼 이런 국민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만들면서 또 문재인 내려와라는 하나의 그 네티즌들의 캠페인들을 자발적으로 선정한 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정부와 또 여당에 대한 강한 반발을 표현하고자 택했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 13조 2항, 6.17 리언 서민 피눈물, 또 문재인 지지 철회, 또 소급위원 적폐 정부, 국토부 감사 청구한다. 조세 저항 국민운동을 한다. 임대차 3법 소급 반대, 또 못 살겠다 세금 폭탄, 총선 소급 민주당 아웃 등이 있는데요. 자, 뭐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문재인 지지했던 세력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JBC 뉴스는 지난 문재인 정권이 출마할 때부터 이것을 예상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결국은 부동산 폭등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때만 기다려 봅시다 했는데요. 그게 이제 3년 딱 채우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이 세금으로 국민에게 포퓰리즘을 했던 것들을 설탕물 주입했던 것을 국민 세금으로 다 메꾸겠다. 라는 이 나름대로의 기본 정책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지금 좀 더 이 2030, 40 세대들, 문파 지지자들, 또 문재인 지지했던 세력들, 촛불을 들었던 그 세력들은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아주 잘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저항을 일어날 수 있게끔 계속해서 그런 자충우돌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거고, 그 잘하는 것들에 대한 이 소위 이 정책들이 더 높아갈수록 국민 저항들도 더 올라갈 것이고, 그래야 그게 터지면서 그게 순간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누구들 2030, 40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때 헬조선, 박근혜 대통령 정권을 비하하고 하야를 촉구했고 탄핵을 촉구했던 그런 세대들이 무슨 자격으로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저항운동을 펼치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내려와라고 감히 건방지게 말할 수 있는가. 문재인 정권 잡아들이세요. 잡아들여야 됩니다. 잡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잡아들여야면 이익이 됩니다. 내 편은 봐주고 너 편은 잡아들이고 좌파 무죄, 우파 유죄 그 개념을 떠나가지고요. 잡아들이십시오. 문재인 정권 많아. 좌파들 특기 아닙니까? 공포정치 지금 경찰 사법분 동원해가지고 반대 세력들을 무자비 탄압하는 이런 현실들, 이런 일 속에서는요 잡아들여야 됩니다. 잡아들여야 되는데 안 잡아들이면 게임이 안 됩니다. 잡아들여야지 게임이 되고, 그렇게 잡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고초를 겪어야만요 비로소 가서 주디 비틀어 버리십시오. 저렇게 주장하는 애들 주디 비틀어야 됩니다. 주디 비틀어 가지고 얼반 찌기 빼야지. 그래야지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디 금방지게 개기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디 금방지게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이 자식들이 아주 세상 물정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권에 있는 자들이 지구들한테 어떤 선물을 줄지 모르는데 이 자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견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어가지고 이 토지를 이 공개념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너희들이 막 뻔나는 거다 싶죠. 왜 이 나의 문재인 정권의 어떤 정책적인 것들을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함부로 까불고 함부로 설치느냐 라고 할 수 있다. 계속 부추기십시오. 그래서 주디 틀고 잡아들이고 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잘하고 있잖아요. 박삼덕이라는 자가 국가보훈처장입니다. 그 자가 보니까 이 이명박 정권 때도 별을 달고 했는데요. 그런 쓰레기 같은 자들, 이성만, 그렇죠. 이성만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박사죠. 이성만 박사죠. 문재인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문재인 씨지. 문재인 변호사입니까? 변호사 맞나? 인권 변호사 맞나? 모르겠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하는 모든 게 너무 잘해가지고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어닷없이 지금 추미애가 등장해가지고 부동산 그린벨트 관련 입장을 발표하지 않나. 그리고 또 이재명이가 또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은 후보자 내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요. 또 정의론 입각한 이야기 하지 않나. 살다 보니까 별 얘기 다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에 보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자들을 만나고 그런 자 있는데 잘한다고 봅니다. 아주 잘한다고. 잘하잖아요, 지금요. 박원순이 관련돼가지고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 걸했는데 그것도 기각시켰던 법원이나 재판부나 또 그 엉터리로 해가지고 그것을 올렸던 경찰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박원순 수사 또 윤미향 사건 수사 이거는 느적느적거리면서 3개월 지났는데도 윤미향 사건조차 지금 접근 타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 얼마나 잘합니까? 너무 잘하는 겁니다. 저는요 그렇게 잘하는 저렇게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이게 대해서 못한다 이거 못한다면요 저기 달림 열받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오히려 국민들한테요. 누구들 자체가 이 빙신들아 누가 지지해주는 거 아니냐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자가 야 문재인 정권 잘한다 하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자들이 문재인 지금 정권 끌어내려 문재인 정권 지지 철회 아웃 이라는데요. 얼마나 세상에 역전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방송을 보신 애청자분들도요. 문재인 잘한다 잘한다 하고 해가지고 맞불을 놔줘야 돼요. 그래야 못한다. 그래도 일받는 사람들 확 올라갑니다. 이 전략적인 측면입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물론 제 말이 잘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제 말은 그냥 그렇게라도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 한 몫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입니다. 자, 7월 25일 날 우리 공화당이 이제 국민정권을 발동하는 총투쟁 운동을 펼치게 됐는데요. 어떻게 사람들 모으겠습니까? 뭐 JBC 뉴스가 7월 25일 날 하니까 우리 갑시다라고 하면 사람들 옵니까? 옆집 아저씨 동안 다음에 오겠습니까? 안 와요. 이제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1인당 10명씩 데리고 나와야 되죠. 10명씩. 아줌마 아저씨 집값 취득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때문에 열 안 받습니까? 그 아줌마 아저씨들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면 재밌는 얘기 많잖아요. 그 조원진 대표 연설함 들으면 속이 뻥 뚫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어디로 갑니까? 정신과 치료받지 않습니까? 또 뭐 몸이 안 좋으면 내과 외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라통이 터지면요. 어디 오면 되냐면요. 조원진 대표 연설함 들으면요. 쾅 뚫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원진 대표 연설을 들으면 이 가슴속이 막혀있는 게 꽝 뚫리는데요. 뚫리시면 그 주치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치입니다. 저는 그래 봐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병원에 가면 핸드폰 수리해가지고 고장 나가면요. 20만 원 나왔습니다. 말따로 20만 원 주고 나옵니다. 그런데 조원진 대표 연설은요. 여러분들 수리해 주는 거거든요. 정신적 수리해 주고. 또 그들이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짜 아닙니까? JBC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JBC 뉴스도 어찌 보면 이 자유파 국민들의 가슴속에 막히는 뻥 떨어주는 거 청량제 역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돈을 주려고 합니까? 후원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많이 들으세요. 많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런 대한민국에서 국민저항 운동이 뭔지 또 조세 저항이 뭔지 부동산 저항이 뭔지 일자리 저항이 뭔지 문법 정권에 대한 존재적 실체 좌파 독재에 대한 저항이 뭔지 그 저항의 모든 총망라한 것들을 알고 싶은 분들은요. 7월 25일 날 다 데리고 놓으세요. 7월 25일 날 와야지. 국민을 깨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7월 25일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또 이승만 대통령을 인정하는 분들 다 데리고 놓았어요. 저들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저들이 친일파로 하는 게 이 토착 빨갱이들이 무슨 짓거리 하는 겁니까? 결국은 백선엽 장군을 토착 친일 세력으로 몰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하나의 태어나지 말아야 될 그 대통령들, 그 정권 정치사에서 이제 권력으로 그렇게 내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백선엽 장군 무너지면 박정희 대통령 무너지는 거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무너지는 거고 이미 그 무너지자고 말했던 세력들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떼겠다. 보수파의 정신을 내려자. 그리고 보수란 말을 하지 말자. 그런 자들이 어째 이승만 대통령 55주기 추도식에 가가지고 짓거리두고만요. 저 배 아파요. 이승만 대통령 그 기념사업회도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 공화당이 안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이승만 대통령 작년에도 국립묘지에 가가지고 또 헌화하고 이번에도 그러고 당신들 고마워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유우파 중에서요 이렇게 저항하는 데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데 다 엉뚱한 데 가고 있어요.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볼 때 엉뚱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다른 곳 전부 다 개념이 다른 데로 가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지금 더 중요하고 국민적인 이 투쟁이라는 것은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간조기와 만조기가 있습니다. 만조기 때는요, 모든 세력들이 집약해가지고 하나의 타깃을 공격해야 된다는 게 제가 말한 게 아니고 공산주의, 이탈리아 공산주의 창시자인 그람시가 얘기했던 겁니다. 좌파들이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만조기를 딱 기회할 때. 그래서 이게 있던 개념의 상함에서 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대한민국 자유우파 세력들은요, 그런 세력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껍데기만 보수우파라고 하다니고, 껍데기만 자유우파 이름을 달고, 껍데기만 박근혜 대통령 석방, 껍데기만 박근혜 대통령 탈핵무위를 외칩니다. 진짜 배경은요, 우리 공화당 뿐이에요. 아니라고요? 아저씨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요? 아, 나 다른 우파 방송 보는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럼 저한테 달려오세요. 왜 거짓말인가? 왜 당신 말이 틀리는가? 이 양반들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내려놓자는 게 미래통합당이다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진짜 백기 정당인가? 이것들. 2달 만에 백기통합한 정당 아닙니까? 저거들요. 지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지금 이 자충우들, 소위 그 저항에 대한 이 굉장히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미래통합당하고 보이지 않는 빅딜을 할 것이다. 그 빅딜의 가장 큰 이 실체가 뭔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실체가 아마 개헌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 박병석이 국회의장이 이 개헌론을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이도 국무총리도 이 개헌에 대해서 촛불 민주주의를 완성시켜야 된다라고 개헌을 불을 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김종인이라는 그 쓰레기가요, 이 내각제에 전제된다 그러면 개헌은 논의해 보겠다. 이 내각제 세력들하고의 어떤 이 개헌 같이 갑니다. 이들이 말하는 뭐 광장민주주의, 그 개뿔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광장민주주의는요, 민중민주주의 그 기본적인 그 방향의 피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없애는 사회주의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빅딜이든 스몰딜이든 미통당하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권력 나눠 먹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그것이 현 문재인 정권이 국민 저항으로부터 탈피하면서 또 그 속에서 국민들을 여야가 함께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이 개돼지로 만드는 그런 전략이 아마 이 개헌 논의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 번 더 두고 봅시오. 개봉박도 조만간 될 겁니다. 뭐 여야가 거기에 대한 견해차 있다? 견해차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 견해차가 좁혀지고 어느 날 순간 한번 빵 터뜨립니다. 그때 되면 대한민국 끝장나니까요. 여러분들 저항할 준비를 단단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요. 앞서 얘기했듯이 그런 미통당, 그런 쓰레기 정당들을 자유보수파들이라는 리더들이 믿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 공화당을 폄훼, 우리 공화당을 업신여깁니까? 그런데 우리 공화당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이 이런 저항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공화당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들의 개헌 음모가 발각이 안 될까요? 우리 공화당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이승만 대통령, 지금 55주기에 이승만 박사라는 이름, 이승만을 지우려는 그 상태에 대한 저항을 지금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승만 뭐 대통령 그 주변인들이 할 수 있다고요? 그 뽕 같은 소리입니다. 뽕. 할 수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 죽이기, 박정희 대통령 주변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을 모셨던 참모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뽕입니다. 뽕. 그들이 다 미통당 지지 세력들입니다. 아니다고요? 아니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할아버지들, 이승만 대통령을 모셨던 할아버지들, 박정희 대통령을 모셨던 할아버지들, 우리 선배님들, 아저씨들,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일일이 다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과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 모른다고요? 제 전화번호가 010-4197-8391입니다. 8391. 제목 저거 오래전에 다른 건데요.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사과할게요. 아니더라고요? 강원도 말 아니네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들부터 이승만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 박정희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이
미래통합당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사진을 떼겠다. 그리고 이 우파 보수란 말을 없애겠다. 그런다 그러면 그들부터가 미통당에 저항을 해야죠. 할아버지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요? 그러면 입 다물고 집에 계세요. 나오지 마시고. 괜히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추모 사업 때 나와가지고요. 이놈의 새끼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잘못하면요. 신발로 대가리 맞습니다. 입 다물고 계세요. 저는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된 것은요. 바로 그런 이승만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이 엉터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던 그것들은 다 쓰레기 새끼들이고요. 그 대신 지금 우리 공화당이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요. 대단합니다.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대단하고요. 제가 오늘 돌아서 보니까 제가 참 이 변신을 잘한 것 같아요. 변신을. 제가 아까 커뮤니티에 사진 하나 올렸는데요. 저 커뮤니티 올렸던 사진이 저게 이제 제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저 오른쪽에 있는 이제 양복 입은 분이 유럽 축구 연맹 부회장이고 옛날에 맨유 사장이 있던 데비드 사장이고요. 그 뒤에 이제 얼굴만 가려 있는 애가 라이언 긱스입니다. 저 뒤에 호날두도 보이죠. 저 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친구예요. 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오는 걸 이제 반기고 이 양복 입었어요. 이 양복이 이제 그때 당시 입었던 양복인데요. 저랬던 제가 지금 앉아가지고요. 국민정의 문재인 내려놔라고 이런 방송하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또 무죄 석방 외치고 있습니다. 완전 180도 다른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삶이죠. 예를 들어 제가 유튜브 방송이 유예돼 가지고 했다면요. 축구라든지 다른 스포츠 방송 유튜브를 틀었다 그러면요. 아마 제가 한 100만 넘어갔을 거예요. 저는 그쪽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시사 그것도 이 미통당 이주가 아닌 우리 공화당의 어떤 입장을 또 우리 공화당 입장이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이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과 탄핵 무효와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는 거 한미동맹 강화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 요지경입니다. 가극은 가극고 미래는 미래고 그래도 우리는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던 분들이라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 장 정신을 놓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쭉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뭐 하다 보니까요 머리도 띵하네. 세상 참 요지경입니다. 요지경. 야 문파 지지자들이 문재인 내려와라. 이 세상 살다 보고 별거 다 보고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문재인 내려오라면 안 됩니다. 문재인 내려오라면 안 돼요. 문재인이 더 있어야 됩니다. 문재인 씨 빨리 많아. 저들 끌어당기라고 사법권 발동해가지고 줄이 틀어버려야 됩니다. 줄이 틀어라. 이것이 JBC 뉴스가 문재인 정권에 말하는 역설입니다. 저들을 잡아들여서 주디를 틀으십시오. 가가.